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이거 좀 빼라고 했더니 끝까지 넣는 뚝심. 아, 이뻐서 넣었어요? 고마워요. 자, 선생님은 이러한 사람이고요. 자, 약속했던 총평 파트 1에 이어서 파트 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할 이야기는 올해의 수능을 예측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될지, 그리고 어떤 주제의 문항들이 출제가 될지를 예측하기 위해 과거 2년이 아니라 유경쌤이 2년간의 6구 수능의 정답률 표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2년만 하면 되겠냐? 2년. 네, 그래서 개정수학의 유경쌤 엄마. 그래서 개정수학의 2022학년도부터 한번 다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해보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 수능은 어떠할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해서 2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4년치를 모두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평, 9평의 문항들을 통합해서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될 수 있을지, 우리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각 등급별 학습 방향 제시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6학년도 수능 예측의 첫 번째 카테고리, 과거 2년 아니고 4년 동안의 6구 수능의 흐름을 한번 난이도 정답률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년도 요게 선택 과목의 첫 해였어요. 6평 정답률이었고 미적 선택자들 기준으로 그려놓은 정답률 표예요. 가로는 1번에서 30번까지 문항 번호이고 세로는 0%에서 100%까지 정답률입니다. 약 두 문제 정도가 10%에서 20% 사이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20%에서 30% 사이에 있는 킬러 다음으로 어려운, 좀 어려운 킬러, 준 킬러, 준중 킬러? 어쨌든 그렇게 약 세 문제 정도가 어려웠던 6평, 그리고 9평의 정답률, 그 다음 수능의 정답률입니다. 이해가 개정수학의 첫 해였는데 정답률 그래프를 보면 평가원이 원하는 대로 정답률이 잘 조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6평, 9평 수능의 정답률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이해가 선택 과목의 첫 해였기 때문에 미적 선택자들과 확통 선택자들의 정답률의 차이에 대해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확통 선택자들의 그해 수능의 정답률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이때 표점의 유불리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출제하시는 분들도 이 표점의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표점의 유불리가 존재했었고, 그 다음에부터 어떻게 하면 표점의 유불리를 좀 없앨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수능이었어요. 그래서 2023학년도 6구 수능의 정답률을 한번 보시면 6평이 이랬고 9평이 그랬고 수능은 이랬다를 기준으로 올해 6평, 올해 9평은 이랬으니까 9평과 수능이죠. 9평은 이랬으니까 수능은 이럴 거야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자, 2, 3학년도 6평, 그리고 9평, 그리고 수능의 정답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6평과 9평에서 요 객관식의 정답률이 너무 높아서 여기서 킬러 문항 또는 중킬러 문항 정도가 하나가 더 필요해라는 필요성을 느꼈고, 6평, 9평에서 비정상적으로 쉽게 나오면 수능에선 반드시 다시 난이도가 정상적으로 출제가 된다. 난이도가 거의 비슷하게 매해 수능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난이도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평가원에는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자, 그 다음 확통 선택자들의 정답률이에요. 자, 그리고 2, 4학년도. 요 2, 4학년도가 굉장히 특별했던 해인데 6평을 보고 난 다음 9평 직전 킬러를 출제하지 마라는 대단히 큰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올해 9평 그러면 수능까지 어떻게 출제될 거야 라는, 이 가르치는 사람도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도 매우 힘들어했던 때예요. 그래서 6평의 정답률이 다음과 같았다면 9평은 매우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킬러 문항들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이때 9평에 100점 만점자가 너무 많았고, 1컷에 1컷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거 100점 받고도 원하는 최고의 대학과 과를 갈 수가 없겠다라는 이슈가 막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9평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도 6평, 9평으로부터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평가원은
결국은 대학의 수험생들이 잘 변별력 있게 들어갈 수 있게끔 수능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던 해의 6평, 9평 수능의 정답률을 보니까 2024학년도와 되게 비슷했던 약 10년 전 내 정답률, 그때도 입시 상황이 비슷했어요. 갑자기 EBS 연계를 높여라, 그리고 수능을 어렵게 내지 마라는 비슷한 이슈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해가 있었어. 그래서 그 해의 6평, 9평 수능의 정답률을 봤더니 그 해의 평가 문항에 대한 논문이 나올 정도로 9평이 확 쉬웠는데 수능은 불수능이었던 거예요. 역대 최악의 수능이 출제됐던 거야. 그래서 그때와 매우 비슷한 상황에 매우 비슷한 심리로 평가원은 수능을 출제할 수 있겠다라는 걸 발견했고, 그래서 아마 이때 9평 끝나고 캐스트의 선생님이 수능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막 천우신조를 어렵게 막 출제를 했죠. 그래서 이해 우리는 매장당할 뻔했어요. 다 이렇게 이제 쉬우라고 난리가 났는데 천우신조 이렇게 어렵게 내? 근데 그의 수능이 어려울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막 어렵게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하는 사람은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그의 진짜 천우신조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수능은 어렵게 이렇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 해에 만점자 100점이 너무 적게 나와서 수능이 완전히 불수능 이라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2, 4학년도는 이렇게까지 어렵게 내려고 했던 건 아니고, 킬러를 출제할 수 없어라는 압박감으로 중킬러들만으로 변별력을 줘야지 했는데, 중킬러라고 나온 22번이 조건이 몇 개 없어. 중킬러로 출제가 됐는데 오히려 수험생들이 당황한 거죠. 조건이 몇 개가 없어. 조건이 차라리 더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이래저래 자충우돌 해볼 텐데, 너무 심플한 딱 박스 안에 깔끔한 T-1, T+1이 들어갔을 때 F값의 곱이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정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3차함수의 본질인데 너무 당황스러워했던, 그래서 야, 이 평가원은 정말 천재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중킬러는 없지만 중킬러가 킬러보다 더 어려웠던, 그랬던 수능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 어렵게 내야 돼, 쉽게 내야 돼, 어떤 이슈가 있든 어떤 환경적 요인이 있든 평가원은 우리에게 줘야 되는 정답률을 수능에선 결국 적절히 잘 조절을 해준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자, 이때 확통 선택자들의 정답률 거의 22번 정답률 진짜 무시무시했죠. 자, 이랬던 2, 4학년도 수능을 지나가고, 그리고 2, 5학년도에서는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제자리를 찾기 시작해요. 근데 그래프는 왜 이래? 이제 그런 건 9평 수능에서 정리가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이거 뭐지? 라고 분석을 해서 다시 잘 정답률 조절이 되어서 수능에서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출제가 됐어요. 수능은 6평, 9평의 어떤 실험적인 상황을 끝내고 정상화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작년에 확통 선택자들의 정답률입니다. 지금 계속 보여주는 우리 이 마지막 정답률에 확통 선택자들의 정답률을 보여주는 이유는 공통 과목에서 정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실력의 문제라기, 물론 실력의 문제죠. 결과값은 그대로, 수능의 결과값은 우리의 실력으로 이퀄 치환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실제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수학적 실력 기준으로 보자면 좀 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특히 선생님이 확통 선택자들, 미적 선택자들을 한 교실에 놓고 지금 이 시즌에는 엔제들 또는 실모들을 테스트를 하고 해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해설하러 들어갈 때 바로 정답률을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문항에 대해서 미적 선택자들과 확통 선택자들의 정답률을 비교하면서 막 해설을 해줘요. 그래서 최근에 강의한 스판 넘버 9 또는 울캡숑 또는 천우신조들은 문항마다 선생님이 확통 선택자들의 정답률, 미적 선택자들의 정답률 막 이렇게 장난을 하면서 거기에 몇 명 없는 기하 선택자들의 정답률을 2명만 있다 그러면 정답률 100 이러면 둘 다 맞췄다는 거고, 그 많은 100명 넘는 학생들 중에 기하 선택자들 2명을 놓고 막 데리고 놀면서 기하 소탕 작전이다 하면서 정답률 빵 이러면 둘 다 틀렸다는 걸 너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재미있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재밌는데 저만 재밌대요. 근데 재밌어요. 근데 둘 다 되게 그래도 재밌어요. 다 같이 막 빵빵 터지면서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 정답률을 비교를 해보면 확통 선택자들의 정답률이 유난히 수투에서 확 떨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수원에서는 비슷하게 나오고 가끔 미적 선택자들보다 더 높은 정답률을 보일 때도 있어. 선생님이 데리고 있는 확통 선택자들이 좀 잘하거든요. 그런데 수투로 들어가면 확 떨어져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져. 그 잘하는 확통 선택자들이 특별히 수투 공부를 덜 했을 거냐? 그게 아닐 거거든. 근데 수투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수투가 더 근본적인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더 수학적인 냄새를 풍기면 조금 겁을 먹는 또는 문제의 기세에 밀려버리는 그런 어떤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라. 문제 밀고 나가면 된다. 까짓거 풀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풀면 된다라는 걸 꼭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편은 사실은 뭐냐면 올해 6구가 어땠는지 보면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능은 이럴 거야 라고 판단하면 돼. 근데 여기에 선생님이 유경쌤을 달달 볶아서 표 하나를 추구했어. 그게 바로 수능의 흐름이야. 그 해 안에서 6구 수능의 흐름을 관찰을 해서 수능을 예측할 수도 있지만 수능이라는 것의 흐름도 있잖아. 그래서 2학년도, 2, 3학년도, 2, 4학년도, 2, 5학년도 수능들의 정답률을 한번 살펴보면 2, 3학년도의 수능의 정답률은 이랬고 2학년도의 수능의 정답률은 이랬고 네가 4개년 하랬잖아. 이런 거지. 2, 3학년도 수능의 정답률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2, 4학년도 요게 이제 특별한 해였어. 이슈가 있었던. 그래서 갑자기 확 어려워졌던.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해인데 2, 5학년도 수능의 정답률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찾아가죠. 그래서 비슷한 난이도로 이렇게 끌려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객관식이 조금 너무 쉬웠다는 거 작년에. 네, 하지만 주관식 쪽에서 조금 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들어오고 이걸 보면 우리는 뭐 수능의 정답률은 매년 비슷하네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10%에서 20% 사이 또는 이제 요 민트가 2, 4학년도에 조금 독특한 해이지만 10%에서 20% 사이에 들어오는 문항이 2개 또는 3개 정도가 있다.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에 한 2, 3개 정도는 어렵다라는 비슷한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컷은 대부분 8, 4, 8, 5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미적 선택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컷이 8, 7, 8, 8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1컷이 막 8, 1, 뭐 7, 9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약 8, 3, 8, 4, 8, 5, 8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요게 선택 과목을 더 많이 틀렸냐 공통을 더 많이 틀렸냐에 따라서 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등급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미적 선택자들 같은 경우는 어려워하는 미적을 더 많이 맞출수록 표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자, 그 다음 2, 6학년도 드디어 올해 6평 정답률 22번 난리가 났던 이슈가 있었던 문항이죠. 풀 수 없는 방정식 줄여서 풀업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요거를 선생님이 울캡숑의 한 단원을 할애해서 수원의 마지막 단원 이것이 6평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풀업방의 이슈는 아마도 수능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8단원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 요 22번이 이슈였죠. 그래서 매우 정답률이 낮았어. 그러면 이 정답률은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다시 최악의 정답률로 출제되진 않을 거다. 왜 이렇게 어려워했지라는 걸 분석을 할 겁니다. 평가원은. 자, 그리고 9평. 자, 9평에서 이 의외의 21번, 22번보다 더 어려웠던 21번. 이건 주어진 독특한 꼴이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식이 요렇게 들어간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의도가 뭘까라고 이 문제 속의 조건이 나한테 말하지 않은 그 너머의 의도까지 스스로 창출하느라 스스로 출제 의도를 상상하느라 다른 방향으로 가지만 않으면 늘 하던 그대로 절대부등식 함수의 재조합 그리고 그래프로서 절대부등식을 해결 요렇게 풀면 되는 너무 익숙한 문제여서 아마 해설 보시면 이게 이렇게 쉬운 거라고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9평에서 조금 이슈가 될 만한 게 15번 배울 게 많은 문항이었어요. 15번 문항 뒤에서 주요 이슈 문항으로 다시 한번 체크하겠지만 15번 같은 경우는 직선과 3차 함수의 관계성을 볼 수도 있고 또는 매우 심플하게 상수 함수와 2차 함수의 관계성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당일 해설로는 여러분들에게 출제된 출제 의도에 맞는 직선과 3차 함수의 큰 케이스 2가지 안에 케이스 2개 해서 토탈 4개의 케이스를 보여줬지만 분석 특강에서는 거기서 절대값 x를 스포니까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해서 매우 간단하고 정확하게 전혀 헷갈리지 않게 케이스 4개를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압도적인 풀이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그게 우리 분석 특강의 묘미죠.
한 가지의 풀이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해석을 하고 수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출제될 수 있어 라는 걸 볼 수 있는 분석 특강 꼭 여러분들이 수능 가기 전 지금 막 해버려야 돼요. 구평이 뜨거울 때 바로 이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수능의 정답률을 한번 예측해 봤어요. 앞에서 6구 수능이 어떤 패턴을 가졌나를 분석해서 올해 수능의 정답률이 어떨까 분석했을 때 너무 그냥 그린 거 아니야? 네, 요 정도로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21번의 정답률이 이거 뭐지 하면 다시 깎아 올려주겠죠. 그리고 22번의 정답률은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봤던 건 미적 선택자들의, 아니 확통 선택, 왜 이렇게 반대로 말하지? 확통 선택자들의 정답률이었다면, 그렇다면 미적 선택자들의 정답률도 6평, 9평이 이랬으니까 수능은 이 정도로 출제가 될 거야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그 6평, 9평의 선택과목의 정답률 되게 비슷하죠. 정답률을 아주 디테일하게 조절하고 있다. 우리가 살짝 밀면 니네가 살짝 밀려날 거야. 살짝 땡기면 한 발 살짝 다가올 거야 라는 걸 알고 밀당을 정확히 하고 있어. 무서워요. 평가원. 문항에 들어있는 출제 의도나 개념과 소재와 접근도 조건과의 소통을 하면서도 평가원은 평가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런 정답률을 볼 때도 놀랍게 우리가 함부로 평가원을 예측하면 안 돼. 우리를 잘 가지고 놀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난이도는 어떻게 출제된다? 엄청 어려울 거야, 엄청 쉬울 거야, 이런 거 없이 대학의 순서가 그대로 유지돼 있고, 갑자기 대학이 2배, 3배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또는 갑자기 최상위권 대학이 10개가 되지 않는 이상, 지금의 체제에서는 그 대학의 학생을 넣어주기 위한 수능으로서 역할을 기존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할 거다. 우리가 느꼈던 6평과 9평의 난이도, 6평 조금 어려웠고 9평 조금 쉬웠죠? 그 중간쯤 난이도로 출제가 될 거다. 6평과 9평의 중간쯤 어딘가에서 출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난이도 예측 같은 건 사실은 지금 봤지만 결론은 뭐야? 큰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지금 하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올해 6평, 9평을 기반으로 수능을 예측하는 문항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 9평의 문항들을 통합적으로 한번 모아봤어요. 모든 문항들을 다 같이 분석해주고 싶지만 6평 끝나고 6평 분석 특강을 했고, 9평 끝나고 이번 주 주말에 9평 분석 특강을 현강으로 진행한 다음 온라인으로 월요일쯤 제공이 될 거기 때문에 6, 9의 분석 특강을 각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여기서 6평의 이슈 문항과 9평의 이슈 문항을 통합해서 한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평의 15번과 9평의 15번 수투에서 출제가 됐죠. 비교를 해보자면 6평, 9평 다 15번 문항 괜찮은 문항이었어요. 그런데 9평의 15번이 조금 난해했지.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항이었어요. 하지만 겸손하게 배우는 입장에서 보면 두 문제 모두 좋은 문제였다라는 것. 그래서 6평 같은 경우는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계수의 존재 유무, 그리고 좌미, 우미 각각의 존재 유무까지 미분계수의 디테일을 파고들어서 너 진짜 미분계수에 대해서 바닥까지 다 알아? 라는 수투에서 가장 중요한 미분계수가 출제가 된 거야. 미분계수와 미분 가능성, 거기에 그래프가 살짝 접목이 되어 있는 것이었었던 것이었죠. 네,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 구간별로 분리된 함수에서 좌미, 우미로 이어지고 불연속 함수가 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 라는 본질을 건드리는 미분 가능성.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22번으로 출제가 돼도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미분계수와 미분 가능성이야. 그래서 22번 자리에 세게 건드리질 못해. 그럼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언제라도 22번 자리에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22번에 출제되면 너무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출제를 해서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함수 개형을 추론해낸다. 이 미분계수, 미분 가능성을 기반하여 3차 함수 그래프, 즉 미분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도함수 활용으로부터 적어도 수투에서 3, 4차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3차 함수 개형 추론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수투의 미분 파트가 출제됐어 라고 볼 수 있다면 9평 15번은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 비율 관계에서 요 사이의 초기값을 체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함수의 정적분이 함수값의 차이야. 적분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초기값 체크해서 적분도 사용이 돼. 도함수의 정적분이 함수값의 차이야. 그런데 그 앞뒤 적분 사이에 압도적으로 미분 파트가 들어있어요. 이러한 함수를 가지고 방정식이라는 표현으로 주어졌지만 사실은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관찰하는 거고,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관찰하는 데에 1차 직선과 3차 함수의 관계성, 즉 3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홀수차 함수의 성질, 흐르는 함수기 때문에 홀수번 뚫고 지나가야 돼. 그 뚫는 지점에 2와 6이 있어. 그런데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와 토탈 4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어떻게 뚫을 거야?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직선과는 3점에서 뚫고 하나의 직선과는 2점에서만 만나야 되니까 교집합 하나를 제거해서 4개가 남아야 되니까 접하고 만나야 돼 라는 기준을 가지고 누구와 3점에서 뚫을래? 라는 카테고리로 y는 x와 3점에서 뚫을지 y는 마이너스 x와 3점에서 뚫을지를 기준으로 두 케이스로 나눠지고, 그 안에서 3점으로 뚫는 그 직선 외의 나머지 한 직선과는 접하고 만나야 된다 라는 걸 기준으로 케이스 각각 2개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접하고 만난다 에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로 이어지고, 결국은 흐르는 3차 함수와 흐르는 직선이 어떻게 뚫릴 거냐로 시작을 해서, 즉 흐르는 3차 함수에 대한 개형이 도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 아주 핵심적인 가운데에 놓여진 부분이 미분 파트라는 거죠. 그래서 수투의 적분에서 시작해서 적분으로 끝나는데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에 뭐가 들어있다? 미분이 통으로 들어있다. 마지막에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함수의 확정까지, 이 문제 자체가 그냥 수투예요. 미분, 적분, 통합으로 그냥 수투야. 그래서 우리가 수투는 통합적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수투 강의 시작할 때 리밋, 극한을 가르칠 때 극한의 정의를 얼마나 제대로 잘 아느냐가 미분계수를 결정해. 미분계수가 리밋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식의 극한값이야. 그 미분계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리밋, 극한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미분계수를 함수값으로 하는 게 도함수라, 도함수에 활용해서 그래프까지 직진, 리밋이라는 극한의 기호가 그대로 연결이 돼. 그런데 그 정적분의 마무리 적분까지도 다 극한의 기호가 포함된 인테그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극한이라는 단원을 시작으로 미분계수가 출제가 되고 미분계수가 출현하고, 미분계수를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적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투는 첫 단원 극한이 엄청 중요해. 여기서부터 하나로 이어져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극한은 그나마 미분보다 나 극한은 잘 알아 라고 생각하고 미분부터 들어가면 큰일 나 라고 했던 첫 강의 기억하죠? 수투는 그냥 통으로 하나예요. 미분과 적분은 결국은 하나야.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미분에서 적분이, 적분에서 미분이 만들어지면서 통합이 돼. 그래서 수투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한 단원 한 단원에서 단독으로 우리가 가장 어려워할 준킬러 킬러가 출제된다가 아니라 수투는 통으로 출제가 돼. 그래서 수투는 극한에서 적분까지 완전하게 하나의 뭐에 꿰어내는 하나의 실에 뭐를 깨요? 구슬을. 유경쌤, 실에 무슨 퀴즈 맞춰요? 실에 구슬을 깨듯이 수투는 전반적인 이해가 중요하다. 그 안에 디테일이 결국은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러니까 이 수투라는 건, 이건 정말 수학의 본질이고 인생은 순간 변화율이다라는 말이 수투를 배우면 알 수밖에 없는 그 순간 변화율이 미분계수니까 이번에 필적 확인란처럼. 네, 오케이. 그래서 수투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출제가 된다. 어느 한 단원, 단 하나의 개념도 빠짐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열심히 했는데 난 이 부분이 조금 약해라는 그 약한 고리가 수투 문제를 전체적으로 약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수투 문제를 푸는데 실력을 전반적으로 약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된다. 수투는
한 문제가 그대로 수투로 출제될 수 있다. 오케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타협 없이 하나하나의 단원을 최선을 다해서 빈틈없이 공부해야 된다. 그게 전체를 관통하는 공부가 된다. 하나하나가 결국은 전체가 된다. 수투는 미분계수를 배워서 인생이 순간 변화일이다라는 교훈을 줬는데 수투 문제도 그러네. 그지 유경아? 오케이. 자, 그 다음 유사문항? 이런 것도 부끄럽게 넣어놨네요. 우리 뭐 유사문항이 그냥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없을 수가 없다. 울트라, 캡숑, 그랜드, 파이널. 절대값으로 나오는 함수와 3차 함수의 관계성. 3차 함수랑 y는 마이너스 x와는 이런 관계, 그때 y는 x랑은 이런 관계를 가져야 돼. 그래서 접해야 돼 라는 상황이 매우 유사하게 또는 더 확장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6평. 너 왜 웃는데 지금? 선생님이 계속 헤헤헤 이렇게 웃는다고? 내가 언제 헤헤헤 웃었어요? 여러분들이 방금 3초 전에 헤헤헤 웃었다고? 헤헤헤 이랬다고요? 내가 언제 헤헤헤 했어요? 지금 굉장히 전문적인 분석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 공간에 나는 둘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이 티모로세가 같이 있는 것 같아. 너무 소름 끼친다. 유경쌤 무섭대. 아니, 지금 그런 느낌이야. 지금 분명 이걸 찍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근데 왜 같이 있는 것 같지? 무서워. 애들이 일어날 시간이라, 애들이 깨어나고 있나 보다. 티모로세가 막 깨어나고 있어.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그래서 갑자기 같이 있는 느낌이 드나 봐. 빨리 하고 가자. 자, 왜, 아니, 티모로세가 깨어나고, 여러분들이 깨어나고 있다니까 유경쌤이 갑자기 인상을 빡 쓰는데? 너 티모로세 별로 안 좋아해? 인상을 쓰면서 빨리 하고 가재. 너무 길어졌어? 그럼 빨리 할게. 시작한 지 너무 오래됐나? 26분이 됐대. 그럼 5분 안에 끝낼게요. 자, 6평 22번, 9평 22번. 이 6평 22번이 너무 이슈가 됐잖아. 이거 선생님이 워낙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러한 지수 로그 또는 삼각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어. 풀업방, 풀 수 없는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서 명시한 성질, 그게 특별히 지수 로그 함수에서는 정점인데 그 정점을 지나는 그러한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정점을 지나게 하는 진수값 또는 지수값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면 그것은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성질로서 풀 수 없는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정식으로서 해결을 하는 거니까 풀업방을 만났을 때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스판 넘버 9에도 있고 울캡숑의 8단원에도 있어요. 이제 드디어 울캡숑의 그 8단원을 강의할 때가 왔는데 이 6평 22번의 풀업방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그게 작수 20에서도 주어졌던 상황이야. 그래서 올해 6평 22번에 다시 주어졌던 건데 이 풀업방이 막 이슈가 됐죠. 근데 더불어 풀잇방, 풀 수 있는 방정식인데도 불구하고 막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 지수 로그 방정식, 부등식에 대해서 삼각 방정식,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9평 22번은 풀잇방이 주어진 거야. 그냥 풀면 되는 건데 이걸 또 못 풀어버리죠.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 근처에 6평 22번의 여파로 9평 22번까지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푼 친구들이 꽤 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마셔라. 울캡숑에서 8단원에서 우리가 딱 정리하고 끝내버리자 라는 거. 그리고 스판 넘버 9의 1회차의 15번 자리였나? 22번 자리였나?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마 캐스트로 한번 올려준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공포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6평 22, 9평 22가 반영된 풀업방, 풀입방, 풀업방에서 정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정점으로 해결이 안 돼서 대체 가능한 식으로 쓰는 것. 그래서 평가원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이 6평 유에 주어진 컨텐츠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은 이거 보고 한 1분 컷, 2분 컷 얘기하던데 9평 22번도 역시 잘 이겨낸 것 같아서 다행이고 나 9평 22번 놓쳐서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하면 되죠. 수능 날은 반드시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컨텐츠가 책임을 져줄 겁니다. 선생님이 압도적 강의력이 책임을 져줄 거예요. 그래서 이 9평 22번은 로그 방정식 풀기였어요. 풀입방이었고 방금 6평 22는 풀업방이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수능은 풀업방이 나올까 풀입방이 나올까? 그 중간 어디쯤에서 알 수 없어. 그 중간 어디쯤에서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막 방정식에 집중할 때 딱
수능은 또 지수록 함수가 가지고 있는 대칭성, 고유성 이런 거를 출제할 수 있으니까 치우치면 안 돼. 치우치면 안 돼요. 이슈가 되면 또 거기서 싹 발을 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로가 함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에센스에서 공부했던 것들 다 빈틈없이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요건 천우신조에도 이런 거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어. 풀 입방, 풀 업방. 아마 우리 수강생들은 컨텐츠를 잘 골고루 푸신 수강생들은 아마 맞아요.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는 걸 느꼈을 거고 한번 여러분들이 당한 건 수도 없이 반복을 시켜서 반드시 극복하게 해놓지. 여러분들의 약한 고리다라고 느껴지는 건 반드시 강한 고리로 만들어 놓는 끝까지 파고드는 게 또 우리 성격이고 이 연구실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겨내게끔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6평 이후 만들어진 컨텐츠들을 아직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하시면 돼. 수능까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자, 그리고 6평 미적 28번과 9평 미적 28번 한번 비교해 볼게요. 6평 미적 28번이 이슈가 됐던 이 좌변에 주어진 합성함수 fx의 5제곱 더하기 fx의 3제곱을 2궤도까지 두 번 미분하는 이런 문제였어. 근데 이 28번이 이렇게 갖다 붙였을 때 이게 어려운 문제들인데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있어. 아주 겸손한 시작점이, 공통점이 있어. 선생님이 오늘 이 올해 9평 28번 해설을 해서 올려놨거든요. 꼭 보세요. 이 9평 28번을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건이 순서대로 주어지지 않고 막 이것저것 갖다 써야 된다라고 반응을 보인 수강생들이 많아. 근데 아니야. 선생님이 조건과 티키타카를 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착착착 풀어놨어. 그러니까 9평 28번 해설, 물론 여러분들이 전문항을 보겠지만 미적 8개 전문항 해설 일단 해놨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확통 아직 못했어요. 확통은 해서 바로 토요일 날 올려놓을게요. 하루에 하나씩. 그 다음에 기하도 해놓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선택 과목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 그래서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고 있으니까 난이도 순서로 하는 거니까 잘 보시고, 올해는 근데 기하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 그런데 선생님의 수강생 중에 지금 현재 확통이 압도적으로 기하보다 많은 상태니까 그 순서는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주어졌을 때요. 요 함수가 이계도 함수,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 되게 중요해. 그리고 아는 함수와 직선의 관계, 사이값 정리, 마지막에 사이값 정리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문제가 갖고 있는 특이성이 포인트 1과 포인트 3이야. 근데 이 포인트 1과 포인트 3을 잘 해결해주게 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건 포인트 2였어. 진짜 포인트 오브 포인트는 이거였어. 이게 뭐냐면 네가 해결할 수 있는 함수가 누구지? 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 ln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5라는 요 함수. 야, 이건 미적분에서 그래프 그리기에서 배운 함수잖아. 이건 미적분을 배운 이유야. 저렇게 다항함수와 초월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저런 함수는 미적분에서만 그릴 수 있는 함수야. 도함수 활용 다음에 여러 가지 그래프 그리기에서 배웠던 함수야. 여러 가지 그래프 그리기에서 어떻게 그리라고 약속을 했냐면 절편 있으면 일단 잡아. 대칭성 있으면 잡아. 도함수를 이용해서 부호 변화로부터 증감을 따져. 극대극소 있으면 찾아. 이계도 함수가 필요하면 이계도까지 봐. 라는 거거든. 그 기본을 지킨 사람들이 야, 이 함수 나오면 이거 그리는 거잖아. 아, 요 함수와 왼쪽에 있는 ax 플러스 b 직선과의 관계성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개념 시간에 기출해서 연습한 것들이잖아. 그걸 기반으로 이 문제의 특이성에 적응을 해야지. 기본을 지켰으면 돼. 겸손하게 내가 왜 그 개념을 배웠는지 내가 미적분을 배운 y에 철저히 다음에 무슨 말이 와야 돼? y에 입각해서 철저히 겸손하게 이 문제를 풀었으면 그러면 앞뒤 특이성이 내가 기준을 잡고 있으니까 딱딱딱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특이성에 가서 적응해서 다시 제자리로 그 특이성을 이용하고 제자리로 그리고 그 특이한 포장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읽힌다고요. 봐봐. 9평 28번은 합성함수 문제인데 합성함수를 그려서 합성함수의 관계성에서 너무 쉽게 풀리는 문제거든요. 해설 들어보면 입이 이렇게 이럴 거야. 그런데 자신 있어요. 어떤 문제든 개념을 출제하니까. 그런데 이 문제도 함수가 3개 주어지는데 속함수, 겉함수, 합성함수가 주어져. 그런데 합성함수는 F인데 3차 함수래.
속함수는 미분 가능한 gx래. 안 알려줌. 이렇게. 근데 겉함수가 누구냐면 x 빼기 탄젠트 x야. 야, 세 개의 함수, 속함수, 겉함수, 합성함수 중에 겉함수가 x 빼기 탄젠트 x야. x 다항함수 빼기 탄젠트 x 초월함수. 이거 뭐지? 이건 글이란 얘기잖아. 이건 여러 가지 그래프 그리기에서 배웠던 함수야. 그거 그리려고 미적분의 극함부터 시작해서 도함수 활용까지, 이계도함수까지 배운 거야. 아, 겉함수를 그려놓고 그리고 주어진 조건들을, 합성함수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들을 동시에 합성함수인 3차를 찾아내는데 사용하면서도 속함수를 찾아내는데 사용한다. 왜냐하면 여기에 간접 범위에 매우 중요한 합성함수의 정의가 붙는 거지.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속함수의 정의역과 동일하다.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속함수의 정의역이다. F빵은 빵이다에 이 빵은 속함수의 정의역 빵이 들어갔을 때 속함수의 함수값이 뭐여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그래서 F의 조건을 받으면서 동시에 속함수의 조건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가하 조건의 F에 대한 두 개의 조건은 동시에 속함수에 대한 조건으로 같이 사용이 된다고. 그걸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뭘 해놔야 돼? x-탄젠트 x라는 겉함수를 그려놓고 들어가야 돼. 나한테 주어진 세 개의 함수 중에 겉함수가 네가 교과과정에서 배운 함수야. 그러면 교과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충실히 그래프를 그려야지. 여기서도 합성함수 그리기, 속함수 추론, 합성함수 미분,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지만 이때 합성함수를 그려내기 위한 겉함수를 그린 사람들, 그게 포인트라는 거야. 겸손하게 교과 과정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왜? 평가원은 교과서를 놓고 교과 과정에서 출발을 해서 그 문제의 포장지를 씌우기 때문에. 오케이? 너는 미적분을 충실히 공부했냐? 라는 시작점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잊지 마세요.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이 합성함수, 그리고 특이성 하나가 이 합성함수야. 이 문제 아무리 어려워도 이 문제를 뚫고 나가는 힘이 방금 이야기했던 교과과정의 why, 왜 미적을 배웠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함수가 명확히 주어졌는데 너 이거 안 그려? 겸손하게? 이런. 그 x-탄젠트 x도 대충 이렇게 생길 거야. 그렇게 그리면 안 돼. 이걸 연습할 때 대충 이렇게 생길 거야 라고 하다가 수능장에서는 갑자기 수능장에서 겸손해져. 이거 이렇게 안 생기면 어떡하지? 근데 공부할 때 시간이 투자가 되더라도 오래 걸리더라도 도함수를 찾아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한 사람들은 수능장에서는 안 그려도 머릿속으로 지나간다고. 공부를 반대로 하지 말고 평소에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연습한 사람들이 수능장에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노력을 하시고 시간을 투자해야 돼. 겸손하게 가야 돼요. 자, 그 다음 요 28번 문제에 갖고 이 특이성이 뭐였냐면 요즘 합성함수의 특이성이 있어. 이 합성함수라는 그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도 교과과정에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잖아. 이 합성함수의 특이성이 뭐냐면 미지의 함수가 들어있다는 거지. 겉함수, 속함수, 합성함수 중에 미지의 함수가 들어있어. 지금 28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합성된 결과가 3차 함수야. 그리고 속함수가 미지의 함수고 겉함수를 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가 이제는 합성함수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예측했을 때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게 올해부터야. 올해 6평 30번부터 그러한 합성함수가 출제되고 있잖아. 지금 보시면 6평 28번도 마찬가지예요. F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출제를 받는 거거든. 결국 F는 미지의 함수였고 이번 속함수도 9평 28번도 마찬가지고 지난 6평 30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걸 어디서 다 예측을 해놨냐면 미적 선택자들이 워낙 미적을 어려워하니까 선생님 이제 이 얘기도 참 많이 했는데 정말로 천재이루에 그 모의고사를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난이도 하나를 예측해 줄 때도 아까 PPT 봤죠? 지금의 교과과정과 유사한 교과과정의 6평, 9평 수능의 난이도를 다 비교 분석한다고요. 왜 이렇게 우리는 적중을 잘 시키냐? 이번 9평에 뭐가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과 비슷한 상황, 6평에 이게 나왔을 때 그해 9평은 뭐가 나왔었는지 수학만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 부분들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적중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노력이야. 적중은 노력이에요. 최선을 다한 노력이거든. 그런데 이 천재일호의 문항들을 만들 때 이 문제를 보시면
유평 합성함수 그래프 문제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hx가 결과적으로 3차 함수야. 근데 그 hx는 지금 보이지만 이거 보이세요? fx가 뭔지를 몰라. 여기서 지금 fx라는 속함수를 미지함수로 넣어놨어. 완전히 똑같은 문제라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지금 속함수가 fx인데 겉함수가 x제곱 플러스 1분의 2x라는 거 보이죠? 그 겉함수의 속함수 f가 합성된 h가 누구라고? 3차 함수라고요. 똑같아 9평 28번가. 뭐야? 천재이루랑 어떻게 합성함수를 이런 구조로 출제할 수 있지? 겉함수가 다를 뿐이야. 겉함수가 어떤 함수지? x 마이너스 탄젠트 x였다면 여기선 겉함수가 x제곱 플러스 1분의 2x라는 거지. 그 겉함수에 미지의 f를 집어넣은 거야. 9평 28번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고 우리는 연속이라고 했어. 그 결과 합성함수 h가 저렇게 희한하게 합성된 결과 합성된 함수 h가 뭐다? 우리는 3차 함수다. 9평 28번에서 몇 차 함수라 그랬지? 3차 함수라 그랬지. 똑같잖아. 똑같아. 풀이 과정도 거의 똑같아요. 근데 우리게 조금 더 어려울 거야 아마도. 천재 1호에 이 문제가 시즌 1 2회 28번이에요. 너무 신기하게 똑같죠. 어떻게 이런 걸 예측하고 이런 디테일까지 적중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준 천재 1호 8문항짜리 미적 모의고사가 시즌 1 4회, 시즌 2 4회인데 정말 이 안에 이걸 거꾸로 보시면 이 천재 1호를 공부하면 6평, 9평이 여기서 나왔나 싶을 만큼 치환적분, 부분적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번 9평 30번은 아주 일반적인 부분적분법이지만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적분법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야 당황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다 건드려 놨어. 그러니까 미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세상은 이미 천재 1호에서 다 겪을 수 있다라는 거로 생각하고 미적 8문항 모의고사. 근데 쉬울 거냐? 쉽지 않아요. 8문제 중에 당연히 282930은 282930스럽게 출제를 했고 조금 그것보다 어렵게 출제를 하고 좀 더 배울 게 있어야 그 바운더리 안에서 평가원이 출제될 거 아니야.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추면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주 쉬워요. 시간이 훨씬 덜 들어. 선생님이 해설할 때도 훨씬 에너지가 덜 들어요. 근데 그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여러분들에게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강의를 하는 건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성적을 받아올 거기 때문에. 그래야 천재 1호는 힘들었지만 수능장에서는 세상에 이 문제가 쌤 1분, 2분, 3분 만에 풀려요 라는 말을 우리 수강생들은 반드시 하거든요. 결과로서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만든 거니까 천재 1호 꼭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작수 20, 특별히 작수 20을 끌고 왔어. 작수 20과 6평 20번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이미 풀 수 없는 방정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풀 수 없는 방정식이라는 표현 자체가 왜 나오는 거냐면 교과과정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개념으로 풀어야 돼. 교과과정에 우리가 약속한 개념 바운더리 밖에 있는 걸 가지고 풀려고 하면 그게 풀 수 없는 방정식을 줬는데 풀려고 덤비면 그러면 결국은 시간을 허비하는 실전에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도 못 풀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수능 수학이야. 매년 언제나 그랬어. 그래서 작수 20에서 합성함수가 출현을 하는데 지수함수의 합성함수 이건 교과과정에서 각각 끊어서 봐야 되는 거지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려고 옆으로 쳐다보고 미적에서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돼 라는 걸 가르치는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풀업방인 경우에 대체 가능한 식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 대체 가능한 식으로서 사용해야 돼 라는 게 올해 9평 28번에 살짝 묻어 있었어. 그게 작년 수능에서 살짝 들어 있었거든요. 대체 가능한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올해 6평 22번에 정점으로 해결할 수 있어. 대체 가능한 식으로서 사용할 수 있어. 이게 풀업방에 대한 또 하나의 관점이야. 그래서 작수 20에 나왔고 그게 또 6평 20번에 그대로 출제가 돼서 삼각함수에다가 적용을 시켰죠. 오케이. 그게 작수 20에 지수함수의 합성을 가지고 대체 가능한 식으로 사용해야 돼. 이것이 올해 삼각함수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3평 대비 천우신조에서 삼각함수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3평 대비 천우신조가 3평 대비가 아니라 작수를 분석해서 만든 문항이었고 올해 6평이 작수랑 매우 닮아 있었거든. 그러니까 3평 대비 천우신조의 공통 22문항이 작년 수능을 완벽히 분석해 놓은 거라 작수를 복습하고 싶다? 작수를 통으로 한번 풀어보고 그와 유사한
반영 스페셜 에디션, 작수 스페셜 에디션을 한번 풀어보고 싶다. 작수 반영. 그러면 3평 대비 천우신조 풀어보면 돼요. 작수를 기가 막히게 반영해놨어. 그거는 올해 수능 대비에 매우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이런 문항들이 다 들어있어. 작수부터 시작했던 거죠. 이미 풀 수 없는 방정식에 대해서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컨택트부터 시작해서 뭐 다 집어넣어놨다라는 거 지나가면 이제 시간상 좀 빠르게 갈게요. 작장육 22번이 작구 21, 올구 21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올구 21이 작구 21이랑 엄청 똑같아요. 가운데 뭔가 있어. 꼴이 약간 평균값 정리를 써볼까 싶은 생각이 드는 평균 변화율이 주어져 있기도 한. 그런데 이게 좌우에 x에 대한 식이 들어있어서 평균값 정리를 쓰면 안 돼.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가 x에 따라 변하니까 c도 변수로서 작동될 수 있으나 좌우변에 들어있는 변수 x랑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변수기 때문에 이걸 절대부등식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랑 비교를 해놨냐면 이게 작장 6, 22번은 요 각각을 평균값 정리로 그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f'C1, f'C2가 곱해져서 0보다 작은 값이면 돼. 값으로서 사용이 되면 평균값 정리를 써도 돼. 그런데 21번들 한번 살펴보면 평균값 정리로 풀 수 없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정수 K에 대해서인데 이것이 평균 변화율이네? 이거 혹시 f'C로 놓을까? 그 C가 K가 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CK라는 변수로 잡을까? 그러면 좌우가 K에 대한 식인데 이걸 K에 대한 절대부등식인데 가운데에 K가 아닌 다른 변수를 끌어내면 이거 어쩌라는 거야. 이건 풀 수가 없는 거야. 평균값 정리로. 그 구분을 해줘야죠. 이거랑 그리고 올해 똑같죠. K가 아니라 X에 대해서 표현됐을 뿐이지만 그래서 이건 결국 그냥 절대부등식. 좌우 함수보다 가운데 함수가 항상 사이에 껴있어야 된다. 근데 그대로 그리기에는 함수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미확정계수만 따로 모으고 확정계수로 이루어진 함수들로 분리를 하면 가운데 있는 2ax 플러스 b의 좌우 확정된 4차와 2차가 그려져. 알고 보니까 상수함수야. 이렇게 푸는 문제였다는 거지. 그런데 수능에는 이 9평 21번보다 방금 보여준 나 이제 힘들어서 더 못하겠어요. 유경이한테 얘기하려 했는데 집에 가야겠어 이제. 요거 선생님이 총평하다가 집에 간대. 아침 8시야. 내가 이렇게 이게 더 수능스러워. 이게 더 수능에 나올 만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절대부등식으로 푸는 이 과정은 굉장히 좋아요. 작구 21이든 올해 9평 21이든 아주 좋은데 물론 우리가 9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에서 이걸 더 수능적으로 바꿀 거야.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작년과 유사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이걸 더 수능적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수능에서 출제된다면 이렇게 출제될 거야 라고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기대는 하세요. 그런데 이 6평 문제와 9평 문제를 놓고 비교하자면 6평 문제가 더 수능스러워. 이렇게 꼴은 꼭 평균값 정리를 쓸 수 있게 해놓고 평균값 정리를 못 쓰게 하는 문제잖아. 그러면 이 문제를 본 수능을 출제하시는 분은 이거 평균값 정리 출제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것은 평균값 정리를 출제한 이 문제가 조금 더 아이고 어디로 간 거야. 조금 더 수능스럽다라는 거. 그런데 뒤에 있는 요 문제를 왔다 갔다 정신없죠? 요 문제를 이 식을 조금 더 다른 꼴로 바꾸면 21번스러운 게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이 주는 표현에서 평균값 정리를 쓰라는 거야 라고 속을 만한 식을 주고 사실은 평균값 정리를 안 쓰는 건 조금 나빠. 평가원이 지향하는 바는 아니야. 그렇게 속임수를 쓰진 않아. 사실은 이거지롱 뭐 이러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요 문제를 출제를 한다면 함수를 재조합하고 좌우 사이에 함수가 껴있어야 돼. 이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던 거잖아. 그게 출제가 된다면 그렇다면 조금 더 식의 구조를 바꿔줄 수는 있겠죠. 요거 9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에서 보여줄게요. 그러면서 동시에 평균값 정리를 쓸 수 있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체크해놔야 돼.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절대부등식 문항들. 네, 당연히 뭐 너무 많겠죠. 저런 문제는. 자, 작수 28, 올해 9평 30. 부정적분을 찾아서 정적분을 해결하는 치환적분, 부분적분법이에요.
이 적분법 강의를 선생님이 컨택트에서도 한 단원을 적분법으로 강의를 하고 울캡숑에서도 한 단원을 적분법으로 강의했어. 컨택트에서는 개념, 기출, 엔제를 한 고리에 엮어주면서 강의를 하고 울캡숑에서는 엔제 기준으로 강의를 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럼 개념 추가. 이해 잘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문제풀이만. 이렇게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컨택트를 보든 울캡숑을 보든 그 한 단원에서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운 기술, 적분법, 기술은 딱 두 개야. 치환적분이냐 부분적분이냐. 둘 중 하나로 반드시 해결돼야 돼. 그러니까 둘 중 하나로 무조건 밀어. 무조건 풀리게 돼 있어. 가다가 포기하지 마. 아닌 것 같아. 그럼 다시 빼. 치환적분인지 알았는데 아니야? 그럼 빨리 턴. 부분적분. 아니야? 빨리 치환적분.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를 사용하면 반드시 풀리게 되는 게 적분법 문제야. 이 30번은 9평 30번은 겉핥기처럼 출제가 됐어. 적분법의 본질은 살짝 빠지고 그냥 기술만 들어있어. 근데 그렇게 출제될 수도 있거든요. 단원명 자체가 적분법이니까 기술을 묻는 문제야. 그렇게 출제될 수도 있어. 근데 이거보다 조금 깊이 있게 출제되는 게 수능이야. 치환적분, 예를 들어 어떤 함수를 t로 치환한다? 그러면 t축의 함수를 변환시킨다라는 뜻이고 함수가 t축에 새롭게 그려진다라는 거고 그 t축을 기준으로 아래끝 윗끝이 다시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치환적분의 그런 어떤 본질이 살아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수능에 잘 나오죠. 그 사이 부분적분이 추가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로 기술적인 면모가 보이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깊이가 있게 적분법은 출제가 될 거다. 그래서 컨택트든 울캡숑이든 적분법을 한 단원으로 다루고 있는 컨텐츠를 봐버리면 아마 날아다닐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딱 이 시험 전에 미적에서 현장에서 울캡숑에서 적분법 강의를 해서 올려줬잖아요. 미적은 울캡숑 우리 다 올려줬죠. 네, 끝까지. 근데 올려준 그 현장 들은 친구는 수강평에 쌤 이거 1분 컷 30번 맞췄어요. 1분 컷 이렇게 썼더라고요. 딱 한 단원만 해결하면 이건 기술이라 이 전체적으로 막 아까 15번처럼 수투를 아우르고 이런 거 없어. 그냥 딱 기술만 하면 무조건 풀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 날 잡고 극복해버리세요. 공포를 갖고 있어. 적분법 싫어요. 어려워요. 막 이런단 말이죠. 딱 날 잡아서 그 단원만 탁 파버리면 그러면 갑자기 확 극복이 되고 득도를 하게 돼. 날아다니게 돼. 오케이? 컨택트에 이 한 단원 또는 울캡숑의 한 단원 딱 그것만 해. 됐습니까? 네. 자, 이 치환적분, 부분적분 공포 극복 프로젝트라 너무 많아요. 넘버 9에도 있고 기타 등등 너무 많습니다. 자, 수능까지 학습 방향 제시. 자, 이게 이제 앞에서 이 분석을 해주는 게 사실 선생님 강의가 이런 게 있어 라는 이야기보다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마치 아침마당처럼 요즘 애들은 아침마당을 할까? 아침마당보다 더 길게 했대. 지금 유경쌤 화났어. 나 혼자 카메라 그냥 켜놓고 가일 기세야 보니까. 자, 구평 후 후작업. 자, 해보자.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야. 그거 하나만 우린 약속하자고요. 팀 오르세는 어떤 사람들이야?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그거면 됐어요. 그럼 그게 제일 좋아요.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끝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겨.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뭘 하냐면 9평 집어치우고 이제 수능을 향해 갈래. 9평 뒤도 돌아보기 싫어. 이게 아니라 6평 전후 우리가 했던 거 기억해봐. 6평 분석 강의. 해설 강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석 강의 또 들으라 그랬어. 그 안에 6평 문항 하나, 그와 유사한 기출 하나, 엔제 하나를 가지고 한 문항을 탈탈 털어줘. 그러니까 해설 강의하고는 또 달라. 한 문항을 풀 수 있는 다른 방법까지 막 가르쳐줘. 수능에는 진짜 이 방법으로 풀었을 때 더 빨리 풀리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라는 게 9평은 좀 더 심해. 결이 조금 다르니까 수능하고. 그래서 분석 강의 들어야 돼. 쌤 해설 강의 들었어요. 분석 강의도 들어야 되나요? 들어야 돼. 쌤 해설 강의 안 듣고 분석 강의만 들으면 안 되나요? 해설 강의 듣고 오는 게 더 좋아. 근데 분석 강의 막 나가고 있는데 해설 강의 안 들었어. 그럼 분석 강의라도 빨리 해. 이제 지금부터는 타이밍이야. 처지지 마. 쌤이 하는 대로 따라오세요. 그래서 9평 투 수능 원데이 분석 특강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예요? 들을 거예요. 오케이. 오롯의 현장 시그니처.
몇 년 동안 현장에서 하던 걸 작년부터 온라인에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 오르세 학원에서 몇 년간 현장에서 하던 걸 바로바로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원데이 특강, 분석 특강 꼭 들으시고, 구평 점수는 있고 구평이 준 교훈은 뼈에 새기자. 수능날 들어가서 행복하게 풀어내기 위해서 구평 성적은 이제 끝. 오케이? 그리고 나서 분석 특강을 들은 분들이 그 분석 특강만으로도 확 실력이 달라질 거라고. 그러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제는 내가 구평 문항을 보는 눈이 달라졌는지 구평을 다시 풀어보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죠. 외워버렸으니까 문제를. 선생님의 해설 강의 분석 특강까지 들어버렸다. 이건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기억이 날 거야. 그래서 2026 학년도 파이널 천우신조 구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 지금 제작 들어갔고, 제작 중에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 검수해서 반드시 최고의 모의고사로 여러분들 앞에 갖다 놓겠다. 화요일 대치 러셀에서 시행하고 촬영한 강의를 수요일부터 오픈하기 시작하겠다. 스페셜 에디션. 풀어보고 해설 강의 단 하나도 빠짐없이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들을 거예요. 유경쌤 목소리 들리죠? 가장 적중률이 높은 30문항은 6평, 9평이었고 그것을 선생의 시각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의 시각에서 수능엔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또 노력해서 예측하면 반드시 나온다. 댓글에 보니까 그 전날 포기하지 않고 다 나가는데 본인은 기숙인지 어디선지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거라도 봐야지 하고 봤더니 거기서 나오더라. 쌤 중킬로 해서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이런 글들 있죠. 선생님이 새벽까지 촬영하다가 야 이건 알려줘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아침까지 촬영해서 올려준 캐스트 여사건 뺄 때 뺀 거 또 빼면 안 되니까 여사건 뺄 때 교집합 없는지 확인해. 그거 이번에 확통 28분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지? 그게 그 전날 올라간 캐스트인가? 전전날 올라간 캐스트죠. 그렇게 나는 그걸 알고 했을까? 아니요. 그냥 열심히 한 거거든. 그냥 새벽까지 찍다가 갑자기 야 이거 알려줘야 되겠어. 근데 이거 울캡숑에 들어가는데 근데 울캡숑은 구평 끝나고 학동 선택자들이 볼 수 있으니까 바로 못 보니까 야 이거 캐스트로 알려줘야 되겠어. 이거 헷갈리면 틀리잖아. 여사건 때문에 틀리는 거잖아. 중복조합 문제는. 하고는 갑자기 캐스트에서 그걸 공개했는데 그게 28번에 나왔죠. 그거 보고 간 사람들도 쌤 28번 1분 만에 풀었어요. 실수 안 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날 캐스트에서 이야기했던 그 문항 울캡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야 라고 했던 것보다 더 훨씬 쉽게 나왔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어때? 여러분들도 느끼죠? 이거 매년 이래요. 매년 너무 신기하게 쌤 이거랑 똑같아요 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새벽까지 야 이거 이렇게 내면 안 돼. 조금만 더 바꾸자. 조금만 더 바꾸자. 했던 문제들이 적중으로 이어진다니까. 아까 그 천재의로 3차 함수 문제도요. 그가 하나로 한 대여섯 시간 토론한 것 같아. 이거 이런 문제 내도 되냐? 확정되지 않는 속함수를 갖고 가도 되냐? 이거 끝까지 묻지 않고 출제해도 되냐? 평가원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는 이런 게 나올 것 같아. 이제는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10년, 20년을 분석하고 7, 8시간 토론해서 그 한 문제 제작해내면서 검수하고 이러는 문제가 결국 적중이 된다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어. 추워? 네, 춥대요. 난 선생님 말에 감동해서 소름 끼친 줄 알았더니 바로 위에 에어컨이 있어. 육에서 머리 위에 춥대요. 자, 결국은 실전이다. 구평 직후 제작된 진짜 구평 반영. 구평보다 더 수능스러운 실전 모의고사.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볼 거죠?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게 다시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수능까지 다시 시작할 거야.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뭐 받아야 돼?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이건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처리해 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실력에 대한 디테일한 진단을 받아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해서 정말 열심히 또 노력을 해서 그 와중에 또 어느 날 밤을 새요. 왜 이렇게 밤을 새나 몰라. 잠은 언제 자나 몰라. 새요. 만든 6평 상담 한 결과 분석지, 결과지. 이름이 뭐야? 오르세 연구실 수학 상담소 6평 시험지 상담 결과지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드렸었다고. 그걸 또 업그레이드를 2번 시켰거든요. 근데 또 업그레이드 시켰어. 계속 노력해서 나중엔 이거 한 장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평가해주게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9평에서 또 업그레이드 시켰거든요. 9평에 맞게끔.
그래서 수학 상담소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기입해라라고 새 소식에 올려놨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총평까지 급한 걸 했기 때문에 주말 중에 조교들과 이 작업을 해서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에게 갈 수 있게 해줄게요. 지금 보니까 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던데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줄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상담 신청해놓고 가만히 넋놓고 있지 마시고 해설 강의 보고 분석 강의 보고 스페셜 에디션 보고 그리고 그 와중에 9편까지 했어야 되는데 밀어놨던 강의들 있으면 확인하고 요거 신청 1:1 맞춤 커리큘럼 추천해드릴 테니까 신청하세요. 그 다음 등급별 전략을 선생님이 준비를 했는데 이것까지 상세히 설명하면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그래서 앞에 충분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그래서 1등급을 위한 100점 전략은 기본적으로 요러한데 100점을 받으려면 선생님이 준 커리큘럼 100% 소화시키면 돼요. 지금 우리 조교들, 우리의 수강생들, 전과목 만점자들 다 선생님이 주는 거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어. 그냥 선생님이 주는 거 다 할래요. 거기까지만 해주면 안 될까? 내가 하는 거 안에 우리가 만든 거 안에 6편 9편 수능이 진짜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해주면 안 될까라는 그럼 정말 100점 나올 거야. 정말 효율적인 공부가 될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건 강의 하나 들었는데 이게 이 파트를 싹 해결해줘. 천우신조 한 해 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줘. 우리는 효율의 끝판왕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컨텐츠 많지 않아. 많나? 많아. 근데 그거 다 100% 소화만 해줘.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 완벽한 1등급, 완벽한 100점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이 100% 소화를 목표로 여러분들이 안 들었던 것들을 해결해주면 좋을 것 같아. 9편까지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했었는데 아직 안 된 분들은 10월까지 개념 에센스 회독, 기출 100선 50선, 울트라 캡션 그랜드 파이널 문제 양 많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 하나하나가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넓어, 깊어. 그래서 소량의 문제지만 이걸로 전체가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엔제가 돼줄 거야. 그리고 6편 이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다 반영이 돼 있어. 그리고 스판 넘버 9 마찬가지. 파이널 천우신조, 오메가 모의고사. 오메가 모의고사도 거의 전문항 해설을 했고 좋은 문제들은 전문항 해설을 해놨어요.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오메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하지 말고 강의를 들어보면 특히 오메가 10회 같은 경우 공통문항을 전문항 해설했는데 문제가 진짜 배울 게 많고 좋아. 그래서 그 해설 강의까지 내가 떠든 건 여러분들이 다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 11월에는 수능을 준비해가는 평가원을 정조준하는 정제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는 엔제나 실무를 많이 줄이고 개념으로 돌아가는 공부. 그래서 이때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기출을 통으로 풀어주는 기출 통모의 모의고사 해설까지 해줘. 올해는 선택 과목도 할 생각이야. 원래는 공통만 했거든요. 선택까지 할 생각이니까 기대하세요. 그리고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2, 시즌3 나가니까 기대하시고 선생님이 주는 모든 걸 100% 하겠다. 1등급들의 전략이 돼줘라. 그러면 우리 조교들처럼 득도 완벽해질 거다라는 것. 2, 3등급을 위한 탈피 전략. 좀 바뀌어야 된다. 인풋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바뀌겠어? 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했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엄청난 인내, 엄청난 노력, 엄청난 깊이 있게 파고드는 타협하지 않는 마인드. 탈피라는 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야 벗어날 수 있어. 하던 대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 그래서 탈피 전략이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놨고 마찬가지. 9편까지 해야 했던 것, 10월까지 해야 했던 것들을 해주시면 된다. 근데 9편까지 해야 하는 것들을 못했다? 그럼 10월까지 그것을 해주면 된다. 어차피 시즌2까지만 해도 6편 100점 나올 사람들은 100점 나오는 거죠. 그때까지 좀 컨텐츠 안에 적분이랑 다 있단 말이지.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한다. 여러분들에게 탈피는 뭐냐면 매번 모든 걸 7, 80% 하기 때문에 7, 80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2등급, 1등급 컷, 왜 70점, 80점만 나오지 하면 답이 너무 명확한 게, 똑바른 게, 답이 너무 명확한 게 모든 걸, 인생의 모든 걸 70%만 해서 그런 거야. 이게 되게 뼈아픈 얘기겠지만 바꿔야 돼. 그 탈피는 많은 걸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한 문제를 풀더라도 100을 한다. 이렇게 마인드를 바꾸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통과. 이렇게 1, 2등급, 3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선생님의 컨텐츠나 커리큘럼을 빠르게 지나가는 이유는 충분히 이 페이지를 펼쳐놓고 그래. 지금 핵심은 1등급은 다 해. 2, 3등급은 100을 해. 100을. 뭘 하더라도 100을 해. 끝까지 해. 끝까지 이해하도록 해. 100이 아니면 뭘 하더라도 계속 70%에 80%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그 정도만큼의 성적을 받게 될 거라고.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학 상담소를
두드릴 거기 때문에 그 결과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1대1 개인 커리를 추천해 줄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러프하게 빠르게 이게 조금 안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4등급 이하는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선생님 수강평에 9평 4등급, 수능 1등급 그런 거 되게 많아. 현장에서도 9평 3등급, 4등급, 5등급 쌤 수능 1등급 받았어요. 가끔 길에서 마주치면 그렇게 우는 사람이 많아. 철철 울어. 왜? 쌤 제가 너무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9평까지 5등급이었어요. 다들 손가락질했대. 네가 그 대학을 어떻게 가? 그런데 수업을 들으러 갔더니 선생님이 유일하게 야 5등급이야? 괜찮아. 커리어 하이는 수능에서야. 지금부터 수능까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기적을 믿고 가. 안 믿으면 어떡할 건데. 포기할 거야? 포기 안 할 거지. 그러면 해. 라고 매번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서 오직 그것만 믿고 갔대. 가고 싶은 대학은 연대인데 롯데백화점 지하 1층에서 만났던 우리 수강생. 선생님 하면서 갑자기 막 누구세요? 그랬는데 현장에서 매주 선생님 수업을 러셀에서 들었었는데 선생님이 한 10년 전에 러셀에 1년 정도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특강을. 근데 그때 들었었는데 매주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 근데 너무 연대가 가고 싶은데 수학이 5등급이야. 그러니까 수시로 자기가 너무 가기 싫은 대학들을 추천을 받아. 근데 선생님이 매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너무 안심이 되더라는 거지. 그런데 정말 수능에서 1컷이 나왔대요. 최저를 맞춰가지고 고집 피워서 연대 수시를 썼는데 다 손가락질 했을 거 아니야. 친구들도 선생님도 부모님마저도 자기를 비웃는데 유일하게 교실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선생님이 야 4, 5등급 할 수 있어. 그랬는데 정말 했다라는 거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할 수 있는 것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믿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괜찮아. 아니 못 돼.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필적 확인란에 응? 무슨 순간들이 보여? 순간들이 모여 삶은 반짝이는 보석이 된다. 근데 쌤 4등급 이하 쌤 저는 돌덩이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자체로 뭐라 그랬죠? 보물이 된다? 나는 근데 그게 보석으로 보이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같아서. 그러니까 이미 보석이야. 이미 보석인데 누가 까짓 건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끝까지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선생님이 이 와중에 우리가 올해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확통 선택자들 개념 에센스 4N이 없었어. 그래서 이걸 드디어 할 거야. 미적을 하다가 확통으로 넘어간 친구들도 이번에 확통을 보면서 이거 만만치 않다. 어떡하지? 라는 심정을 갖고 있을 것 같아. 선생님한테서 미적을 배우다가도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아, 이 친구들 어떡하지? 아유, 확통 어떡하지? 확통이 만만할 줄 알고 쉽게 공부한 친구들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올해 내가 수능장에 여러분들을 들여보내고 후회하지 않을 내가 해줘야 되는 마지막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그게 바로 이거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으로 특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치 러셀에서 9월 중 개강 예정이고 확통 개념 에센스 4에는 개념 압축적으로 하지만 빈틈없이 효율적으로 개념을 정리하면서 기출의 모든 난이도의 문항들을 한꺼번에 총정리해버리는 개념 에센스 시그니처 강의의 압축 버전인 개념 에센스 4N이라고 하는 확률과 통계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요거 들으면 확통 끝!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EBS에서 주어진 특이한 함수들이 연계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28번, 29번, 30번 또는 1522를 장식할 때가 있어. 그래서 EBS 연계라는 게 예전에는 선생님이 EBS 연계 특강 같은 걸 했었는데 EBS 연계율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수학에서 EBS 연계를 특강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우리가 이번에 9평을 앞두고 워크샵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 문항들을 보면 너무 좋은 문항들이 있더라고요. 싹 분석을 해보니까 있어. 평가원이 EBS 연계라는 카테고리를 갖고 그 안에서 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EBS 교재를 쫙 넘기다 보면 눈에 확 띄는 이건 개념적으로 출제했구나. 이건 너무 좋은 개념적 문항이구나 라는 게 눈에 확 띄어. 그건
가져다가 연계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단원별 3문제씩을 뽑아서 그것을 모의고사 형태로 변형해서 이 스팟 연계 모의고사 2회분을 만들어서 10월 중 개강하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모의고사로 제공하겠습니다. 이 두 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올해 특별히 9월, 10월에 개강하는 두 개의 강의까지 열심히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길고 길었던 구평의 총평 파트 1 and 파트 2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나도 반짝이는 뭐다? 보석이다. 보물 보석이다. 여러분들은 이미 보석이다. 잊지 마세요. 오케이? 이번 구평 필적 확인란이 준 교훈은 바로 그거. 우리는 그걸 가슴에 새기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체로 너무 예뻐요. 보석입니다. 자, 유경점도 보석이야. 이제 우리 가자. 너도 보석이야. 인정? 지금 뭐 다 필요 없고 집에 간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